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짧지만 무척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날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열흘 앞둔 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를 챙겼는데 사실 주말에도 출근을 했습니다만 공식 출근은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주말에 어떤 준비를 열중을 했습니까? 네.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바로 외교부 청사로 출근을 해서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에는 이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첫 출근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타고 온 승용차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화면에 나왔을 때 네. 기존에 그 장관급들이 타시는 차량은 이제 이른바 대형 차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3,800cc 에코스 차량을 이용을 하는데 네. 강경화 장관은 특이하게도 중형으로 분류가 되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렇기도 승용차죠? 하고 저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 전략이고 기후 그 보호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대로 마크롱 신 프랑스 대통령은 또 760억 단위 기후 네. 보호를 위한 또 작은 모금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교부 장관으로 봤었을 때는 에쿠스텍보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저거 해봤자 저 3천만 원,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 있거든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차값은요? 예, 뭐 이제 연비도 한 2배 차이 나요. 네네. 연비도 저 이제 에쿠스 같은 경우는 뭐 리터당 한 8, 9km뿐이 못 가니까. 네. 근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바로 지금 청와대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할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외교 본연의 업무에 더 중요시하고 그걸 네. 더 중시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경화 장관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조금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글쎄요. 현장에서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ROKU's joint exercises and training.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북한 친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그거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언제 자기들 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사드 문제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게 무슨 동맹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다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미국의 no surprise 무슨 미국에 놀랄 만한 일은 하지 않겠지만은 북한이 도발 안 하는데 우리가 대화 안 할 이유 있나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 그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수용을 해요? 북한이 또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대화해야죠. 대화에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남북 대화 하는데 북미 대화 조건을 꼭 맞출 필요는 싱크로나이즈 할 필요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자, 이 발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을 끌고 있는 발언입니다. 자,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자, 이게 과연 미국과 미군의 동의를 얻은 말인지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로. 미국과 미군의 동의를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문정인 특보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그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동의를 얻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도발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뿐만 아니고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지금 당장 비핵화를 못 하더라도
비핵화의 의지라도 밝혀가지고 그걸 네. 선포를 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교류도 시작하고. 근데 그런 거조차도 전혀 우리의 그런 어떤 입장조차도 맞지 않는 거다. 미국하고 뭐 그것이 서로 합의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론 미국도 당연히 북한이 적어도 비핵화의 의지 정도는 밝혀줘야 드디어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요. 사실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달라는 거는 북한이 항상 주장해오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요. 저 자체는 계속적으로 북한이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핵을 개발한 이유는 뭐냐? 그럼 첫 번째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는 과연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없어지는 건지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논리의 어떤 전거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들어와서 하는 게 적어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을 해라. 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미사일 쏘는 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선후 관계가 서로 잘못된 거예요. 네. 북한이 줄기차게 남침을 할 그런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해온 것이고, 네. 설령 저 얘기를 하려면은 북한이 앞으로 그냥 무조건 안 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비핵화의 길을 걷겠다라든지 미사일도 남쪽을 향해서는 쏘지 않겠다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북한이 핵을 가지더라도 핵을 어떻게 보면 용인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미사일도 지금까지 개발한 것들은 그대로 용인해 주겠다는 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죠. 남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 말도 볼까요?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드 갖고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먼저 앞서 나가는 좀 의지가 보이는 그런 말들인 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가 주겠다. 네. 하는 거는 뭐 저는 의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런데 북미 대화의 현재 조건은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하고 서로 다르게 얘기했다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어쨌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6.15 그 선언과 관련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하고 미사일 도발을 안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북한과 미국과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서로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똑같이 동의할 것인가? 네. 북한의 핵을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개발한 거는 용인하고 대화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국민은 그거를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 검토 없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얘기는 아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미국 반응이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편하게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상. 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 그 엘리시아 에드워즈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미스터 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정인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아니라 그냥 문정인 개인, 네. 미스터 문의 개인 견해로 본다.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특보의 얘기가 만약에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면 굉장히 이게 시리어스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건 문재인 대통령 특보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개인 미스터 문의 발언으로 본다라고 그 의미를 상당히 좀 축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문정인 특보의 이 워싱턴에서의 발언, 이 내용 때문에요,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야당의 입장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상장관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짐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전략자산
축소하겠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김정은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무시하고 청와대도 부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는 더 이상 구차하게 특보 이름 달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송찬욱 기자, 네.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조금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네. 문정인 특보의 이제 사견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엄중하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게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관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외교 안보 멘토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된 거냐, 이런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때문에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다면서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문 특보 본인도 사견을 전제한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안다. 이 특보의 사견이다라고 하면서 좀 비껴갔고요. 네. 이 조명근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공식적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개인적 차원에서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본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역할이 다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네. 기존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내 직책에 맞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뭐 2명은 아직 장관이 아니라 후보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3개 부처의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가 저렇게 해명을 해야 될 만큼 네. 큰 파문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을 옆에서 도와주는 뭐 이렇게 반계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큰 파문을 네. 일으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또 그 반대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를 더 먼저 다양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일부러 운을 한번 툭 띄워놓고 반응을 살펴보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 간의 동맹국 관계도 아니고 서로 적군과 관계였다면은 네. 그런 것들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미리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하기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한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솔직하게 네. 허심탄회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먼저 던져보고 아닌 것 같으면 후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외교하고 안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야 사이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대통령 특보하고 대통령하고도 의견이 그거 서로 다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당 그다음에 청와대도 다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 없이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설령 사전에 조율돼서 문정인 특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것은 이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이제 장관이 돼서 이 틸러슨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첫 의제가 문특보 발언의 진위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던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이렇게 곁다리 얘기 또는 곁다리가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뭐 저렇게 사견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